뻐근할 때 뜨거운 찜질팩을 찾고 발목을 삐끗하면 얼음부터 찾으시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온열과 한랭 치료, 즉 수치료가 우리 몸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죠. 뜨거운 찜질과 차가운 찜질, 도대체 언제 뭘 써야 할까요? 그 정답은요, 바로 우리 몸이 열과 냉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원리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온열 치료부터 시작해 볼까요? 뜨거운 찜질팩을 어깨에 딱 올렸을 때 우리 피부 밑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열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말초혈관 확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좁았던 혈관이 넓어지면서 그 길로 따뜻한 피가 더 많이, 더 빨리 흐르게 되는 거죠. 덕분에 산소와 영양분이 듬뿍 공급되면서 뭉친 근육이 스르르 풀리고 통증도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제 스펙트럼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랭 치료는요, 온열 치료보다 조금 더 복잡한 반응을 보여요. 우리 몸의 반응은 단순히 한 가지 효과로 끝나지 않아요. 아주 역동적인 2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이 슬라이드처럼 처음 찬 기운이 딱 닿으면 깜짝 놀라서 혈관을 꽉 조여요. 중요한 장기들의 온도를 뺏기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방어죠. 하지만 잠시 후에 이 정도는 괜찮구나 싶으면 다시 혈관을 활짝 열어서 혈액을 보내줍니다. 바로 이 밀고 당기기, 이게 한랭 치료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들을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스포, 아마 물리치료실에서 가장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기운이 깊숙이 스며드는 바로 그 고전적인 열치료법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바로 수건입니다. 수건으로 팩을 잘 감싸서 열의 강도를 조절하고 또 화상을 예방하는 것,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파라핀역은 일반 찜질팩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손이나 발처럼 굴곡이 많은 관절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화씨 126도에서 130도. 숨만 보면 뜨거! 싶으시죠? 하지만 섭씨로는 약 52도에서 54도 정도로 목욕물보다는 뜨겁지만 파라핀 왁스의 특성상 피부에 화상을 입히지 않고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왁스막을 입히는 방식은 열이 아주 균일하게 전달되고 또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대욕은 우리 몸의 혈관을 위한 일종의 헬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운동시키는 거죠. 핵심 규칙이 있어요. 항상 따뜻한 물로 시작해서 따뜻한 물로 끝내는 겁니다. 이 주기를 보통 20분에서 30분 동안 반복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치료법들을 언제 사용해야 하고 더 중요하게는 언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온찜질은 언제 해야 할까요? 기억하세요. 만성입니다. 오래된 관절염이나 며칠째 뻐근한 어깨처럼 혈액순환을 도와서 부드럽게 풀어줘야 하는 경우에 제격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방금 다친 부위, 혈액순환이나 감각이 둔한 부위, 그리고 염증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곳에는 절대 온열 치료를 피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냉찜질은 급성 상황의 응급처치입니다. 막 발목을 삐었을 때처럼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출혈과 붓기를 막고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우리 몸의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환자가 온도를 정확하게 느낄 수 없는 부위에는 절대로 한랭 치료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 문장이 바로 수치료의 핵심을 아주 멋지게 요약해주네요. 정말 그렇죠? 가장 단순한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법이니까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이 간단한 도구들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의 몸을 위한 지혜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수치료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평범한 물이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치료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 원리부터 실제 적용 사례까지 저와 함께 쭉 파헤쳐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이 물이 가진 과학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온도의 힘, 그리고 여러 가지 침수요법을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한 적용법과 또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까지 이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치료법 얘기를 하기 전에요.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겠죠. 아니, 도대체 왜 이 흔한 물이 효과적인 치료 도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핵심 과학 원리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H2O, 물 분자죠. 이 독특한 구조, 바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부력이 우리 몸을 가뿐하게 받쳐줘서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어주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물의 저항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아주 훌륭한 훈련 도구가 되어주는 거죠. 자, 여기에 아주 강력한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로 온도인데요. 이 온도를 더했을 때 수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치료 전문가들은요, 온도를 그냥 대충 따뜻하게나 좀 차갑게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한랭부터 서운까지 아주 정밀하게 단계를 나눠놨죠? 각각의 온도 범위가 목표로 하는 생리적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우리 몸이 온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쫙 수축시키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니까 막 다쳤을 때 좋고요. 반대로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순환을 도우니까 오래된 만성 통증이나 뻐근함을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수치료 방법이죠. 바로 몸을 물에 담그는 침수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몸 전체를 치료해야 할 때 쓰는 대표적인 장비가 바로 이 허버드 탱크라는 건데요. 모양이 특이하죠?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생긴 덕분에 치료사가 환자 주변을 돌면서 치료하기가 아주 편하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물의 부력 덕분에 몸을 완전히 맡기고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치료할 때마다 항상 온몸을 다 담궈야 하는 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좌욕이나 조욕처럼 특정 부위만 담그는 부분욕도 있는데 이게 필요한 부위를 딱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고여있는 물을 이용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물의 움직임, 즉 압력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여기 이 문장에 바로 회전효, 그러니까 월풀의 효과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이 막 회전하면서 주는 기계적인 자극 있잖아요. 그 힘으로 상처 부위의 죽은 조직이나 고름 같은 걸 부드럽게 제거해준다는 거예요.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치유를 돕는 거죠. 스코치식 압주라는 건 한 단계 더 나아간 훨씬 더 역동적인 치료법입니다. 절차를 한번 보세요. 좀 떨어져서 서 있다가 고압의 뜨거운 물을 쫙 맞고 바로 이어서 더 센 압력의 차가운 물을 맞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고 차가운 물줄기를 번갈아 가면서 강하게 쏘아주면 우리 몸의 순환계와 신경계가 깜짝 놀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법 몇 가지랑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죠.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라핀 욕이라는 게 있어요. 녹인 왁스에 손이나 발을 담가서 온열 치료를 하는 건데요. 근데 뜨거운 왁스에 어떻게 손을 넣지? 화상 입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바로 그래서 이 7:1이라는 비율이 핵심입니다. 미네랄 오일을 섞어서 왁스의 녹는 점을 낮춰주는 거예요. 덕분에 화상 위험 없이 따뜻한 온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우나 가면 냉탕, 온탕 번갈아 들어가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바로 교대욕인데 아주 인기 있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이 방법이 모두에게 안전할까요? 누가 이걸 피해야 할까요? 이 금기증,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경우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심각한 동맥 경화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온도 변화를 잘 못 느끼거나 혈류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교대욕을 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신 것처럼요. 그냥 몸을 담그는 단순한 방법부터 고압의 물줄기를 이용하는 것까지 수치료는 정말 명확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생각보다 훨씬 다재다능한 분야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고대의 치유법이 과연 미래에는 또 어떤 기술과 만나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활과 운동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수중 물리치료인데요. 저와 함께 그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혹시 관절이 아프거나 다쳐서 운동은 하고 싶은데 엄두도 못 내고 계신가요? 땅 위에서 겪는 통증은 정말 막다른 길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만약에 움직임이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수중 물리치료가 등장합니다. 물이 가진 아주 독특한 힘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치유하고 또 단련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수중 치료가 도대체 왜 효과가 있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4가지 기법들, 할리윅, 바드라가즈, 와츠, 아이치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치료가 나한테 딱 맞을지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도대체 왜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그렇게 특별하고 효과적이라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몇 가지 아주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부력입니다. 물이 우리 몸을 위로 살짝 밀어 올리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을 부드럽게 떠받쳐주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정말 마법처럼 줄여주는 거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90%.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목까지 물에 잠기면요, 내 몸무게의 거의 90%가 그냥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에서는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던 분들이 물속에서는 활활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이죠. 근데 장점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물의 압력, 그러니까 수압이 자연스럽게 붓기를 빼주고요. 따뜻한 물은 또 뭉친 근육을 풀어주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자신감입니다. 땅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동작을 물속에서 해냈을 때, 그때 환자들이 얻는 그 성취감과 동기부여는요, 정말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기법들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할리윅입니다. 이 기법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물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온전한 자유와 독립을 찾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게 원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의 안전과 자립을 위해서 개발된 방법인데요. 핵심 철학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뭐냐면 물에 저항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의 흐름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 할리윅은요, 아주 체계적인 10단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수영을 가르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첫 단계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정신적 적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몸이 물속에서 어떻게 도는지,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어떤 보조기구 없이도 내 몸 하나로 물속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할리윅은 자, 이 동작 따라하세요 하는 식의 운동이 아니라는 거. 그보다는 내 몸이 스스로 이 물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일종의 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근력과 안정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 바드라가질링 기법입니다. 이건 뭐랄까, 물속에서 받는 아주 정교한 1:1 PT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환자는 링 같은 기구에 몸을 편안하게 맡기고 누워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치료사가 이끌어주는 대로 오직 움직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법의 과학적인 핵심 원리는 PNF, 우리말로는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너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우리 뇌랑 근육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길을 더 튼튼하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훈련법이에요. 치료사가 환자의 움직임에 살짝 저항을 주면서 특정 패턴으로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럼 약해졌던 신경과 근육의 연결고리가 다시 강해지고 우리 몸의 중심인 코어가 아주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근력을 키우는 좀 액티브한 방법들을 봤다면 이제는 정반대로 가볼게요. 몸과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워치와 아이치, 이 두 가지는 물을 이용해서 깊은 이완을 추구하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방법들이에요. 여기서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나는데요. 와치는요, 치료사가 모든 걸 해주는 수동적인 치료법이에요. 나는 그냥 몸에 힘을 빼고 있으면 됩니다. 반면에 아이치는 내가 스스로 하는 능동적인 운동이죠. 물속에서 하는 타이치, 움직이는 명상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와추는 별명이 물속에서 받는 시아츠 마사지예요. 상상만 해도 좋죠? 치료사가 따뜻한 물속에서 내 몸을 부드럽게 받치고 늘려주고 움직여주면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면서 유연성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죠. 불면증에도 정말 좋다고 해요. 반면에 아이치는 물의 부드러운 저항을 느끼면서 마치 태극권을 하듯이 느리고 우아한 19가지 동작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호흡과 움직임을 하나로 맞추는 겁니다. 이걸 통해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걸 느끼고 내면의 깊은 평온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양하죠? 독립, 근력, 이완. 그럼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치료가 나한테 가장 잘 맞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내 목표가 물속에서의 독립성과 균형이다? 그럼 할리윅이죠. 아니다. 나는 약해진 근력과 안정성을 키우고 싶다? 그럼 바드라가지가 맞고요. 만약 깊은 이완과 유연성이 필요하다면 와치. 차분한 흐름 속에서 명상을 원한다면 아이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길이 아주 명확하죠? 결국 어떤 기법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목표에 달려있는 거예요. 수술 후에 기능을 회복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만성적인 통증을 관리하고 싶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건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보는 게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미래에는 어쩌면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훈련을 하듯이 우리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수중 운동을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물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막 탐험을 시작한 거대한 미지의 바다와 같을지도 모릅니다.